생생한 뉴스 속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보도국 김정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오늘 주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60세 이상은 출입이 안 되는 카페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사진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글쓴이는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한적한 주택가에 딱히 앉을 곳도 마땅치 않은 한 칸짜리 커피숍이라며 무슨 사정일지 몰라도 부모님이 지나가다 보실까봐 무섭다고 올렸습니다. 네. 글쓴이가 첨부한 사진을 보면요.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카페 사진으로 보이고요. 출입하는 입구 벽에 노 시니어존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 제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옆에는 안내견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람들은 안내견을 환영하는데 노인은 출입을 금지하는 거냐며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르신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이유가 뭔가요? 5월에는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5월은 특히나 가족 모임이나 어버이날, 어린이날부터 휴일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이 이번 5월 8일 어버이날에 작성된 글이라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가족끼리도 식사하고 나서 이제 카페에 가서 차 한 잔, 커피 한 잔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저도 부모님과 함께 카페를 가려고 했는데 출입이 금지를 당하면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거든요. 네. 또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님이 그 문구만 보더라도 상처를 받으실까 걱정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또 만약에 제가 60세 이상인데 출입이 거절이 된다고 하면은 내가 나이가 많아서 노인이라 불편을 준다는 건가? 이런 위축감도 들 것 같습니다. 네. 노시니어존이 원래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 생긴 건가요? 이번에 처음 등장한 건 아닌데요. 2019년도 당시에 노시니어존 식당이 등장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2019년도의 기사를 캡처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 식당 입구에는 49세 이상 정중히 거절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식당 주인은 노인들의 성희롱 발언에 못 견뎌서 출입을 금지했다고 밝혔고요. 이쁜이 어딨지 하면서 이 가게 주인이 힘들게 했고 혼자 일하느라 대응이 어려워서 그런 선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아까 소개해 주신 노시니어존 카페 사장도 뭔가 그런 사연이 있는 걸까요? 카페 사장님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는데 인터뷰는 거절을 하셨습니다. 대신 카페 단골이라는 부를 통해서 카페 사장님의 속 사정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네. 사장님에게 동네 어르신들이 마담 이뻐서 온다며 커피 맛이 그래서 좋다 이런 성희롱 발언들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발언들입니다. 네, 이 사장님은 두 대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지만 그러한 성희롱들을 듣고는 감당하기 너무 힘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께 그런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다방 마담을 마담이라고 하지 뭐라고 하냐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 노시니어존을 붙이게 되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노시니어존 이게 공감은 갑니다. 사연을 들었을 때는요. 네. 근데 굳이 노시니어존까지 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해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사장님이 이 노시니어존을 내건 배경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요. 하지만 이 노시니어존을 하면서 모든 60세 이상 연령층 출입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업주의 자유다 대 노인 혐오와 차별이다 이렇게 팽팽하게 의견이 갈립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학과 교수님과 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께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여쭤봤습니다. 이제 몇몇의 소수 사람들 때문에 전체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 맞다. 그리고 연령 제한은 차별이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네. 먼저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순돌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경우처럼 몇 명의 진상 고객 때문에 그런 거라면 그 특정 인물들에게 주의를 주거나 신고라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지 노시니어존이라고 명시하는 건 옳지 않다. 노인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또 이제 진상짓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젊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네. 그럴 때는 청년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그 사람의 문제로 접근을 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노인의 문제로 접근한 것이라며 이 노시니어존은 노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맞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몇몇 개인으로 인해서 노인 전체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노인 차별이 맞다. 노인들의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되고 노인들의 출입을 제한할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자칫하면 세대 갈등으로 비칠 염려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지금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노시니어존을 둔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연대를 저해하는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특정 연령대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연령 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노시니어존이 늘어나게 된다면 노인을 분리하려는 움직임도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네. 또 이럴 경우에는 노인들도 사회에 나가서 차를 같이 마시거나 이런 사회적 활동들을 좀 꺼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그 어르신들의 정신 건강이라던가 정서적인 측면에서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노시니어존이라는 걸 규제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이게 사실상 업주의 선택에 해당하는 부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서울여대 정재훈 사회복지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 케이스의 경우에는 연령 차별이면서도 업주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네. 교수님께서 특히 강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 차별은 맞지만 이거를 법적 규제 등 강제적으로 시정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노시니어존을 만든 거는 업주의 자유이기 때문에 존중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연령 차별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연령 차별을 법적인 수단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게 노키즈존처럼 늘어나진 않을까 또 우려스럽습니다. 네, 노시니어존이 늘어나는 건 정말 슬픈 현실인데요. 네. 또 이게 이 사회 연령주의 차별이 좀 심화됐다는 거를 좀 보여주는 현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노시니어존이 늘어나지 않으려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논쟁과 토론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정재훈 교수님이 강조하셨던 것처럼 이걸 강제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게 된다면 그런 기회들을 잃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열띤 토론을 하면서 이걸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이게 차별과 혐오의 시선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 노키즈존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 찬반 논쟁이 뜨거운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직 미혼이라서 노키즈존을 직접적으로 겪어보지는 못했는데요. 저희 촬영팀 선배가 휴가를 갔다가 노키즈존이라면서 출입을 금지를 당하셨대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로 카페를 검색했을 때 노키즈존이라고 명시가 돼 있지 않아서 가셨는데 출입을 하면서 7세 이하는 안 된다 이렇게 거절을 당하셨대요. 그러니까 말로만 듣던 노키즈존을 당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지금 노키즈존 카페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구글 이제 맵 지도에 보면요, 노키즈존 카페를 검색하면 리스트가 추르륵 나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네. 정말 많습니다. 방금 띄워드린 구글 맵으로 검색한 수도권 중심의 노키즈존 카페들인데요. 네. 또 다음으로 띄워드릴 지도는 제주도입니다. 부모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지도인데 노키즈존인지 키즈존인지 이렇게 알려주는 지도입니다. 네. 표시들이 있는데요. 파랑색과 초록색입니다. 앵커님은 이 파란색과 초록색 중에 어떤 게 좀 노키즈존일 것 같나요? 좀 파란색이 키즈존이지 않을지 어떤가요? 파란색이 노키즈존이고요. 초록색이 키즈존입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보더라도 파란색이 훨씬 더 많은데 그렇다면 노키즈존이 정말 더 많다는 거죠. 제주도가 가족들끼리 가는 휴양지인데도 말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지 제주도에서는 지금 노키즈존 지정금지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는데요. 방금 노시니어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를 강제성을 두고 법적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주도에서는 이걸 법적으로 노키즈존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조례안이 발의된 겁니다. 네, 조례안 내용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노키즈존 지정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걸 인권 차별 행위를 근절하는 거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먼저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에 따르면요, 전국 노키즈존이 542곳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 14.4%가 제주도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비율상으로도 높네요. 네,
노키즈존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다양한데요. 이거를 아동 차별이나 아니면은 영업의 자유냐 이렇게 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7년에 이 노키즈존을 차별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아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사업주들이 누리는 영업의 자유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노키즈존 카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고요. 법적인 규제까지 등장을 한 건데 저는 이거를 법적으로 강제성을 갖는 게 정말 옳은 걸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례안이 없이도 노키즈존이 점차 사라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러게요. 어린이를 수용하고 받아주는 그런 사회가 될 수는 없는 걸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난주였나요? 어린이날 앞두고 용혜인 의원이 네. 2살 배기 아들 안고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 노키즈존 없애자. 맞습니다. 네. 네, 용희은 의원도 어린이날 전날이죠. 5월 4일에 국회 기자회견에서 인스타 핫플로 불리는 이런 카페나 식당, 심지어 공공이 운영하는 도서관조차 노키즈존이 되어버렸다면서 아이의 손을 잡고 나서면 어디로 갈지 막막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더 와닿았어요. 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노키즈존이 아니라 퍼스트 키즈존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용 의원은 공공시설부터 이 노키즈존을 없애나가자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네. 저희 평화방송과의 어린이날 인터뷰에서도 아이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게 편의점이라고 말하기도 했잖아요. 네,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아이들이 놀 곳도 없고 갈 곳도 없는 현실을 지적을 하면서 최소한의 공공기관에서는 어린이를 차별하고 근절하고 또 여가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노키즈존이 아니라 어린이들을 환영하는 공간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요. 지난해 12월부터 서울키즈 오케이존이 등장을 했습니다. 오케이존. 네. 어떤 의미가 담긴 겁니까? 이게 노키즈존이랑 반대되는 개념인 건데요. 예스 키즈존인 거죠. 네. 근데 저는 이 예스 키즈존이 생겨난 건 너무 좋은데요. 이게 노키즈존이 얼마나 많으면 이런 반대 개념의 오케이존을 시 차원에서 진행하나 싶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의 의견도 좀 궁금한데요. 누군가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게 과연 옳은 걸까? 그러니까 사업자들의 영업의 자유와 어린이와 노인이 차별받지 않은 권리 중에 어떤 게 더 우선이 되는 게 맞는 걸까? 이런 네.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또 누군가는 다 어린이였고 훗날 다 노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연령으로 차별받는 거는 너무 슬프니까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